안녕하세요. 친절한 채스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증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진행할 것은요. 지난 금요일 마켓 서머리, 다가올 한 주 주간 전망,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할 것은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 증시 바닥에 대한 기대, 트윗 언제 어디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큰 폭 하락했습니다. 6월 10일 핵심 키워드는 CPI 쇼크로 인한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큰 폭 하락했는데요. CPI 쇼크를 보시면 5월 CPI가 전년 대비 8.6%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요 밑에 예상치와 실제치를 보시면 예상치보다 다 높게 나오면서 이번 주에 있을 6월 FOMC 그리고 7월 9월에 있을 FOMC 중에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적인 긴축 우려로 인해서 금요일 날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벤트가 CPI였는데 이게 안 좋게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빅스 지수가 6%대 큰 폭 상승한 27.75를 기록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62% 상승한 3.15%를 기록했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S&P 업종 ETF 등락률 보시면 전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 경기 소비재, 기술, 금융 업종이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전망 보시면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역시 FOMC 회의, 그리고 금요일 날 있을 내마녀의 날입니다. 6월 14일, 15일 FOMC 회의에서는 공격적인 긴축 강도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15일 날 금리 결정과 함께 FOMC 기자 회견을 통해서 단기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해소 여부인데요. 핵심 관전 포인트는 6월 FOMC에서 꼭 75bp 인상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9월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6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을 보이고 그 이후 7월, 9월 FOMC에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낮추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지표 발표를 보시면 CPI 쇼크가 나온 상태에서 14일 날 화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은 소매 판매 요 두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것이라고 월가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3일 날 브레이너드 FOMC 위원 연설이 있는데 이분은 4월 초에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을 흔들어 놨습니다. 증시가 큰 폭 하락을 했는데 이게 6월 13일 월요일 날 2시에 이 연설에 시장은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기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6월 17일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또 있고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빅 이벤트의 한 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밑에 노예 해방일로 20일 날 휴장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다다음 주 월요일은 미증시는 휴장이다. 이렇게 미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마녀의 날은 무엇이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은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내마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지수 차트 보시면요. 먼저 S&P 500 일간지수 보시면 이 4천 라인을 개파락으로 뚫고 내려와서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장 전에 CPI 쇼크가 나오면서 개파락으로 큰 폭 하락했다는 점이 차트상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저점 테스트 구간으로 이번 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점이
의미하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S&P 500 주간 차트를 보시면 미 차트 분석가 의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 그 다음에 조정에서 38점이 되돌림 구간이 3815라는 거 미국에서 월가에서 1차 지지선을 보는 것이 3800 라인이라는 점에서 이 3800 라인에 대한 지지, 이 저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라인이 깨지고 난다고 하면 50% 되돌림 구간이 3505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3815 그리고 1차 지지선인 3800에 대한 지지는 월가에서 상당히 1차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3500의 의미는 뒤에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으로 해서 이제 지난 저점 테스트 구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000 그리고 1700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간 차트로 보시면 200주 이평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1780입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 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예전에 한번 증권사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200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장기 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1700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개파락했고요. 이 3월 고점에서 반등 수준이 50% 수준, 피보나치로 봤을 때 50% 수준 반등을 마무리하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도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인데요. 오늘은 세 개를 갖고 왔어요. 장단기 금리차, 유가, 빅스입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 장단기 금리차 역전 여부. 여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전일 0.21에서 금요일 0.09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CPI 쇼크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출렁댔는데요. 지난 3월 29일 2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1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역전이 됐었는데 지금 0.09를 기록한다는 점. 이번 주에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전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추이는 이번 주에 꼭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정리한 것을 가져왔는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 평균 21개월 10일에서 3년의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꾸역꾸역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전고인 130달러에 근접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 추이도 이번 한 주 관심을 두어야 되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30을 돌파할 것이냐 그러면 증시에는 하방 압력이 클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와야지 증시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입니다. 오늘 핵심인데요. 증시 바닥에 대한 기대, 핏, 언제, 어디쯤. 상당히 좋은 리포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인데요. 경계에 서 있는 증시, S&P 500 지수 3,500의 의미, 3,500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데 연초 이후 S&P 500 지수가 4,000선을 하회했고 더불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3,500에 대한 언급을 보였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패드풋을 기대할 수 있는 레벨로 3,500을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참고로 패드풋이라는 것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주가 하락을 방어해 준다는 의미가 패드풋이에요. 패드풋 레벨을 3,500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하고
블룸버그에서 1천여 명의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28%가 3,500선을 바닥으로 지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 밑에 보시면 패드푸 시기가 3,500이 38%, 3,750이 22%, 3,500 하회가 21%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 설문조사한 거에서는 요 3,400에서 3,600 라인이 28%로 가장 높고 3,600에서 3,800 라인이 19%로 그 다음을 위치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의 위치 3,500이라는 것이 200주 이동평균선의 위치에 있고 실제 돈 가격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6월 10일 현재 200주 이동평균선은 3,4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닷컴 버블, 금융위기, 재정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이 지지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500 라인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로서 3,500 라인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지수인데요. 빅스지수의 역사적 평균은 약 20 정도. 역사적으로 2배의 표준 편차 구간을 넘어서면 시장은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40 위로 올라가는 여기가 2배의 표준 편차 구간이에요. 닷컴 버블 때는 40을 넘어섰고 바닥을 찍었고 금융위기 때는 70을 넘어서면서 바닥을 찍었고 유럽 재정위기 때는 40 넘어서 바닥 찍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60을 넘어서 바닥을 찍었다. 현재 올해 최고치는 38.94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빅스를 분석하는 분석가들은 현 시장이 45에서 50 정도 빅스가 한번 찍어줘야 진바닥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보다 더 저점을 한번 찾고 바닥을 찍는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빅스 지수를 유심히 관찰하면 바닥 라인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긍정적인 모습은 양호한 펀더멘털에 대한 베팅이라는 것입니다. 연초 이후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S&P 500 밸류와 가격 부담이 한층 낮아진 상황이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상장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가치를 보호하고 있고 워렌 버핏과 같은 월가 그룹들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이 밑에 보시면 S&P 500 자사주 매입 규모가 2015년부터 보시면 올해가 가장 최대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더 나빠질 여지가 없는 지표들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200일 이동평선 상회 종목수 비율이 거의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거의 바닥에 근접하고 있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거의 역대적으로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AAII 강세 약세 스프레드가 거의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이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바닥이라고 봐도 상관없다.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여지가 없다면 넥스 스텝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리포트를 마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 FOMC 회의 그리고 내마녀의 날로 상당히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OMC 회의 이전에는 월가에서는 주요 재료들이 좀 더 하방 압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FOMC 이후 그리고 내마녀의 날 이번 주에 증시 방향성이 나머지 6월에 단기 증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다가올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미국 증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